안녕하십니까.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비교 우위 문제를 어떻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지 지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만들었던 비교 우위 파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다른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비교 우위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생산량을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생산비를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량을 주어질 때는 IU로 풀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해 볼게요. 절대 우위와 다르게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중요해요. 다른 나라보다 더 작은 기회비용이 있으면 그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갑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50만 톤, 물고기를 생산하게 되면 50만 톤 이렇게 생산할 수 있어요. 을은 쌀을 생산하게 되면 20만 톤, 물고기를 생산하면 40만 톤이죠. 갑국과 을국 중에서 쌀을 더 잘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갑국이겠죠. 그래서 갑국은 쌀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또 물고기를 더 잘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죠? 역시 갑국이에요. 갑국은 물고기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 따르게 되면 무역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지금 무역이 지금 발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갑국은 25, 물고기 25, 이제 여기 있는 생산하는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먹고 살겠죠. 을국은 쌀 15, 물고기 1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진짜 이러고 사는 게 맞냐?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을 집중해서 생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특화하게 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잘한다는 게 갑국은 둘 다 잘하는데 네가 어떻게 쫓아와? 어, 네가 물고기 생산할 시간에 쌀을 생산하게 되면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 대신 우리는 쌀을 그만두고 물고기만 생산할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따질 때 무엇을 갖고 따지느냐? 바로 기회비용이에요. 자, 쌀을 각국에서 50만 톤을 생산하는데 물고기를 역시 5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쌀 50만 톤을 포기하게 되면 물고기 50만 톤, 물고기 50만 톤을 포기하게 되면 쌀 50만 톤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쌀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물고기 한 단위가 되는 거고 물고기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한 단위가 되겠죠. 1대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을국은요. 쌀 20만 톤을 포기하면 물고기 40만 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물쌀 0으로 20만 톤을 포기하게 되니까 을국이죠. 을국 20만 톤 포기하게 되니까 물고기를 40만 톤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 한 단위는 물고기 얼마랑 해당이 되겠죠? 물고기 두 단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IU예요. IU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I를 먼저 써주고 U를 먼저 써주는 거예요. 쌀의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쌀의 생산량을 써주고 쌀의 생산량이 얼마요? 20. 물고기 생산량이 얼마요? U가 40. 그러면 쌀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2 단위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물고기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물고기는 IU예요. I가 얼마요? 40. U가 얼마요? 쌀 20. 그럼 물고기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분의 1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쌀을 20개 포기하면은 물고기 40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40개를 포기하게 되면은 쌀 20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쌀 한 단위의 가치는 물고기 두 단위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면 IU 다시 말해서 I를 먼저 써주고 기회비용인 다른 재화를 써주게 되면은 그 기회비용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해야겠죠. 다른 나라와 같은 재화에 대한 기회비용을. 그러니까 갑국은 쌀에 뭐가 있어요? 비교유가 있고, 을국은 물고기에
비교우위가 있겠죠. 여기는 쌀 한 단위를 포기했고 여기는 2분의 1 단위를 포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특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갑국은 쌀만 50, 을국은 물고기만 40 이렇게. 그리고 나서 2대 3의 교환 비율로 바꾸자고 했어요. 왜 2대 3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할게요. 자, 그랬더니 갑국은 쌀 50을 만들어서 을국에 얼마를 줘요? 20을 준단 말이에요. 왜 40을 안 줄까요? 최소한 자기네가 기존에 먹고 있었던 거는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을 줬어요. 그랬더니 2대 3의 비율이니까 물고기를 얼마를 가져올 수 있어요? 30개를 가져올 수 있겠죠. 30만 톤을. 그렇죠? 그래서 갑국은 쌀 30만 톤이 소비할 수 있고 물고기 30만 톤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반면에 을국은 40만 톤을 생산해서 30만 톤을 줬으니까 물고기는 10만 톤으로 과거와 똑같네요. 에이, 이거 뭐야. 그런데 쌀을 물고기를 30만 톤 줬더니 쌀을 20만 톤 받아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5만 톤을 더 소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서로에게 이득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이득이에요? 갑국은 쌀 5톤과 물고기 5톤, 총합 뭐 10톤의 가치가 생겼고 여기는 쌀 5톤만큼만 가치가 생겼잖아. 물고기 5톤인 갑국이 더 많은 이득을 받죠. 그러면 을국은 나 무역 안 해. 니네가 더 많은 이득을 받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을국 역시 쌀 5만 톤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무역은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1대1로 무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생산하는 규모는 각국은 50, 50, 20과 40인데 특가를 하게 되면 50과 40, 요건 생산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50도 생산할 수 있고 면서 물고기 50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쌀을 50 생산하거나 아니면 쌀을 0 하고 물고기를 50 생산하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0 하고 쌀을 50 생산하거나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갑국은 1대1로 교환하는 것에 응할까요? 내가 갑국이라면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쌀 한 단위를 포기하게 되면 물고기 한 단위를 얻을 수 있고 물고기 한 단위를 포기하게 되면 쌀 한 단위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쌀을 특화해 가지고선 쌀 한 단위를 포기했을 때 물고기 한 단위 이상을 얻을 수 있어야 나는 내 거를 특화하고 물고기를 포기하고 쌀을 특화할 것 같아요. 을국한테 야 1대2로 교환하자 그러면 을국은 응할까요? 내가 을국이라고 한다면 나는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물고기 두 단위를 포기하면 쌀 한 단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물고기 두 단위 이상을 주어가면서 쌀 한 단위하고 물고기하고 바꿀 생각은 없어요. 따라서 결론이요. 갑국과 을국 사이에서 물고기와 쌀의 교환 비율, 다시 말해서 쌀 한 단위당 물고기 한 단위를 쌀 한 단위당 교환할 때 물고기 한 단위 이상, 그다음에 요거는 누구의 조건이죠? 갑의 조건이죠. 나는 한 단위 이상 받아야지 나는 바꿀 의사가 있어. 2단위 이하, 이건 누구의 조건이죠? 을의 조건이겠죠. 그래서 교역 비율을 구하라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나 양 국가 사이에 기회 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회 비용이었잖아요. 요게. 그렇죠? 물고기 하나와 물고기 둘. 그래서 1대 지금은 1대 2분의 3. 다시 말하면 2대 3의 비율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만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산 비용이 나올 때요. 생산 비용은 UNI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봅시다. 자, 시험 문제에 생산 비용이 나올 때가 있고요. 노동자 수가 나올 때도 있고요. 생산 시간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생산 비용이고 생산 비용은 작을수록이 맞나? 작을수록 기회 비용이 작을수록 우위가 있는 거죠. 절대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 역시도, 그 비교우위 역시도 생산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비교우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각국은 쌀을 생산하는데 20시간 걸려요. 반면 물고기 생산하는 데는 10시간 걸려요. 반면 을국은 60시간이 걸리고
15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요렇게가 을국이고 요렇게가 갑국이잖아요.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데 누가 더 빨리 잘 생산한다는 뜻이에요? 갑국이 더 잘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갑국은 쌀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죠. 반면에 물고기는요. 역시 갑국이 절대 우위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절대 우위론에 따르게 되면 거래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낫다.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갑국은 쌀을 포기하고 물고기를 생산한다면 얼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 2단위를 생산할 수 있겠죠. 2시간 동안 쌀 한 단위를 생산했는데 2시간 동안 물고기를 생산한다면 물고기 한 단위 생산이 1시간 걸리기 때문에 10시간 걸리기 때문에 물고기 2단위를 생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물고기 10시간 갖고 쌀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겠죠. 쌀을 생산하는 데는 20시간이 걸리니까 10시간 갖고 생산하지 못할 거예요. 끼껏 생산해봤자 얼마 생산할까요? 2분의 1 생산하겠죠. 을국은요. 60시간이 걸렸는데 쌀을 생산하려면 60시간 갖고 물고기를 생산한다면 얼마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4단위를 생산할 수 있겠죠. 반면에 물고기 15시간 걸리는데 쌀을 생산한다면 4분의 1밖에 생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어떤 것이 기회비용이 작은지. 갑국은 쌀에 기회비용이 있을 테고 을국은 물고기에 기회비용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UNI예요. UNI는 갑국에서 쌀의 기회비용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10시간분의 이게 U죠. 그 다음에 20시간. 이게 I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2. 반면에 물고기 구할 때는 UNI. 20분의 10은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갑국은 물고기 2단위, 물고기는 쌀 2분의 1단위 이렇게 기회비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갑국은 쌀의 비교우위, 을국은 물고기의 비교우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비교우위 문제 풀이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우위가 어디 있는지 먼저 써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갑국은 쌀과 물고기의 절대우위가 있다. 왜 절대우위를 알아야 되느냐? 시험지 문항의 답지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를 다 비교위로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절대 우위란 말이 한 문항 내지는 답지 한두 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위를 먼저 써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디에 절대 우위가 있죠? 갑국의 생산 비용이 낮은 것에 절대 우위가 있어요. 일단 써놓고요. 절대 우위, 뭐 이렇게 절대 우위, 절대 우위 이렇게 써놓고 지금 문제가 생산량을 구하는 건지 생산 시간을 구하는 건지 첫 번째 경우인지 두 번째 경우인지 파악하고 첫 번째 경우면 IU 그렇죠? 생산량 양모자면은 IU 이렇게 생산량 양모자면 IU 해서 IU니까는 IU 이렇게 기회비용 구하고 생산비면 UNI 너부터 구하고 10분의 20, 15분의 60 이런 식으로 UNI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비교 우위가 결정되고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특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비율 나오는 문제들 있어요. 그럴 때는 양쪽 국가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교환 후 양쪽 국가의 이익은 같지 않다. 그러나 무역은 성립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